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아이온큐의 가장 큰 경쟁사 중 하나인 컨티뉴엄이 상장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이게 아이온큐와 비교 분석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음모이자 일반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려는 하나의 시도로 보이는데 제대로 알고 피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컨티뉴엄은 미국의 대기업, 이제 다양한 부품이나 이런 기계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허니웰의 양자 솔루션 사업부와 쪽은 하드웨어를 담당을 했었었고,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 퀀텀이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만드는 업체가 2021년도에 합병을 해서 컨티뉴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 다 하는 풀스택 기업이고, 로고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링크드인 프리미엄 자료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컨티뉴엄은 현재 인원이 링크드인에 등록한 사람이 440명 정도 되고 1위로, 이제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으로는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아이온큐 한 350명, 사이퀀텀이 320명 정도, 디웨이브가 230, 자나두가 220, 리게티가 150명 정도, 큐에라가 73명 정도로 이 위에 3개 기업을 제가 좀 인원면으로는 선도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장률을 보면은 6개월 6%, 1년 5%, 2년 동안은 좀 성장을 많이 했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아이온큐나 사이퀀텀은 6개월 1년으로 봤을 때 12, 30, 16, 22로 뭐 충분히 1, 2, 3위 그룹은 뒤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인력면에서 아이온큐가 21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이때 이제 증시가 최고점을 찍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리게티가 22년 3월, 디웨이브가 22년 8월, 둘 다 장이 많이 하락해서 나스닥 지수가 좋지 않을 때 상장을 하면서, 그때 현금을 확보 많이 못해서 지금도 이제 현금성 자산이 부족해서 뭐 유상증자나 대출을 받는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가 상장 시기가 굉장히 좋았죠. 이때 21년, 22년에 이 순수 양자 주식들이 상장을 했는데, 컨티뉴엄도 당시에 상장을 추진을 했는데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고 고금리 상황이 오면서, 아 이거 상장 잘못했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돈을 투자받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뤘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7월 27일에 이제 블룸버그에 의하면,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죠, 컨티뉴엄이 100억 달러, 10빌리언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4조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컨티뉴엄 측은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모기업 허니웰은 컨티뉴엄의 약 54%,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고, 컨티뉴엄의 설립자이자 최고 제품 담당자인 일리아스 칸은 2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IBM도 투자를 했고, 일본의 다국적 화학기업인 JSR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장을 위해서 여러 투자은행과 논의를 하면서 이제 소문이 새어 나왔겠죠. 그래서 컨티뉴엄은 현재 500명 정도 직원을 두고 있고, 75%가 과학자와 엔지니어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일본의 라이켄이라는 연구소에다가 양자와 고성능 컴퓨팅을 합쳐서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하는 그 계약에 H1 양자 컴퓨터를 판매하는 계약도 있었죠. 그래서 아마 매출이 클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뒤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 IPO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내에 상장이 될 거다. 내년 초에서 뭐 한 6월, 7월 이때쯤에 상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2024년 1월 달에 6개월 전에 컨티뉴엄은 3억 달러의 새로운 투자를 유치해서 총 자본금, 투자받은 금액을 6.25억 달러로 증액을 시켰다. 근데 여기에 JP모건 체이스가 주도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뭐 미츠이나 암젠이나 허니웰 등도 참여를 했고, 이게 IPO 전 마지막 민간 자금 조달이었고, 총 6억 2,500만 달러를 투자를 받았다. 근데 이때 받은 밸류에이션이 50억 달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뭐 거의 자본금의 10배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이 밸류에이션이 2배로 뛴 겁니다. 굉장히 좀 수상하죠. 그래서 현재 컨티뉴엄은 H 시리즈, H1, H2 양자 컴퓨터를 기반으로 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뭐 얼마 전에 일본에 판매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서 14,000회 이상 오류 없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논리적인 큐비트를 시연을 한 바 있고, H2 최근 세대로 56 큐비트를 달성하고, H1 과거 세대로 2개의 큐비트로 이루어진 게이트 충실도를 99.9%를 달성을 하면서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게, 이 컨티뉴엄이 상장을 하기 위해서 성과를 굉장히 홍보하고 부풀리고 있구나 라고 추측을 했는데, 맞아 떨어졌던 거죠. 자, 그럼 컨티뉴엄의 이 100억 달러 밸류에이션이 정당한가
살펴봤는데 이제 퀀티니엄의 모 회사인 허니웰의 실적 발표를 보면은 퀀티니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좀 신기하죠. IBM은 이런 거 발표를 안 하는데 퀀티니엄은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매출을 낸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온큐와 23년 1분기부터 쭉 비교를 해보면 퀀티니엄은 이 100만 달러 단위입니다. 2, 1, 2, 7, 7, 5 해서 총 2,400만 달러 매출을 냈고 아이온큐는 4.3, 5.5 이렇게 쭉 해서 아직 2분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퀀티니엄보다 더 큰 매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일하게 23년 1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합쳐보면은 퀀티니엄은 1,900만 달러, 아이온큐는 거의 3,000만 달러로 아이온큐 매출이 1.56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출은 아이온큐가 더 잘 내고 있는데 아이온큐의 지금 시가총액이 20억 달러가 안 돼요. 근데 퀀티니엄이 100억 달러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거의 6배로 상장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부풀림이 있는 거죠. 근데 퀀티니엄의 자본금이 6억 2,500만 달러인데 아이온큐는 현재 자본금이 4.8억 달러 정도로 퀀티니엄이 한 1.3배. 인력으로 보면은 링크드인에 등록된 인력으로만 보면은 1.24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양해를 하더라도 뭐 아이온큐보다 부풀리고 싶어도 한 30%, 40% 정도 부풀리는 게 맞지. 지금 6배 덩치로 상장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과 6개월 전에 밸류에이션이 50억 달러였는데 6개월 만에 2배로 늘어났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퀀티니엄이 100억 달러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일어났던 파도 사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IPO 전 단계에 초기에 투자한 기관들은 시총을 부풀려서 최대한 이 퀀티니엄의 연구 결과들이나 미래 매출들 끌어와서 덩치를 불려서 상장을 시키죠. 그럼 개미들은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아 이거 굉장히 핫하대 하면서 막 사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급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관들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이런 형태 많이 보셨죠. 사실 대부분의 IPO나 스펙 상장이 이런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상장 초기 주식들은 되도록 투자를 피하고 어느 정도 주가 거품이 꺼지고 초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한 다음에 숫자들을 확인해서 아 매출이 이 정도 나오는구나. 아 지금은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좋은 사례가 자파타였죠. 자파타 역시 상장하기 전날에 이제 프리마켓에서 54불까지 올라갔다가 상장 직후에 60% 폭락하고 지금 1불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수식어들, 뭐 대기업이고 양자 컴퓨팅을 하고 허니웰이 무기업이고 IBM이 투자했고 일본의 양자 컴퓨터 팔았다더라. 이런 것만 보고 숫자 확인을 안 하고 들어가면 굉장히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 허니웰이 퀀티니엄을 100억 달러에 상장을 시킨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퀀티니엄이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고 금리 인하 상황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상장을 추진 중인데 문제는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허니웰, 대기업이고 양자 컴퓨터 핫하다. JP모건이 한다. 뭐 이런 얘기 속아서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 상장 초기에 그냥 급등하는 거 올라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온큐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10불에 상장을 해서 36불까지 올랐다가 10불 아래로 급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상장하는 주식들, 상장 초기 주식들은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 IPO 전에 헐값에 지분을 산 기관들이나 대주주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나가는 반면에 개미들은 고점에 물리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허니웰 공시에 퀀티니엄 매출이 공시가 됐는데 아이온큐보다 적다는 거죠. 근데 뭐 투자 받은 거나 이제 인력은 더 크니까 아이온큐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게 적당해 보이는데 지금 거의 6배로 불려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100억 불에 상장이 된다. 그러면 절대로 피해야 되고요. 투자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후에 재평가해보고 이게 이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때 진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 매출들을 보고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봐서. 자, 그래서 참고로 한창 스펙 합병이 핫했던 21년, 22년도 보시면 이때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다 상장을 했죠. 근데 현재 성과를 보면 아이온큐가 마이너스 26%고요. 리게티가 마이너스 89%, 디웨이브는 마이너스 90.5%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자파타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가 던졌죠. 마이너스 95%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장 초기 주식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한 뭐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 듣고 현혹되셔서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상장 초기 주식에 투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퀀티니엄의 상장 준비 소식 그리고 아이온큐와 비교 분석을 해보면서 이게 100억 불로 상장이 되면 퀀티니엄의 음모이다.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